예, 이번 시간에는 시험 합격운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묻고 제가 대답하는 질의응답식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을 보시면 맨 위에 있는 요 사주 명식은 현재 중학교 3학년 여학생 사주입니다. 요 학생이 지금 특목고와 자사고, 일반고, 고등학교 진학을 두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장차 진로 직업 적성이 어떤 쪽으로 가면 성공 가능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의응답식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남학생인데 현재 서울에 자사고를 다니고 있는데 수시 정시 모집이라든가 역시 시험 합격은 진로 적성 여러 가지가 지금 이제 고민인 상황에서 이제 질의응답식 강의. 그 다음에 맨 아래 사주 명식은 지금 20대 중반의 여자분인데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언제쯤 합격이 가능할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장 큰 것은 시험 합격운을 판단하는 방법, 여기에 대한 강의가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중학교 3학년 학생, 이 학생의 사주 명식에 대해서 입시라든가 진로, 시험 합격운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첫 번째 사주는 현재 중3 학생인데요. 특목고하고 일반고 사이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학생에게 현명한 고등학교 선택 방법을 좀 알려주시고, 만약에 올해 특목고 시험을 보면 합격은 어느 정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물었죠. 고등학교 선택,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중에 어디가 좋은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험의 합격 운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합격은. 자, 두 가지. 그러면 여기 사주가 있죠. 정해년, 갑진월, 계유, 일, 정사시. 그러니까 사주만 보면 안 되고, 사주, 육주를 봐야 된다. 6가지. 그러니까 지금 학생의 사주에서 사주 외에 육주라는 것은 성적이죠. 지금 성적이라든가 또 어디 살고 있느냐, 대도시인가 소도시인가. 이 학생은 지금 농어촌 지역에 살고 있어요. 거기에서 상위권이에요. 이런 환경적인 요소를 사주에 플러스하면 5주가 되지요. 거기에서 이 합격운이라든가 이렇게 공부 학업운까지 보면 6주가 되지요. 노력. 그래서 사주만 가지고 이 학생과 똑같은 사주가 우리나라에 50명에서 80명 되는데, 전부 이 사주와 똑같은 아이들이 특목고 자사고를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사주도 천양지차가 되기 때문에 6주를 봐야 된다. 6가지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 일단 객관적으로 따져가지고 이제 특목 자사 일반고를 볼 때는 상관정관, 월지가 정관이죠. 자, 사주에 상관정관을 짜고 있다. 상관정관 위하백단이다. 시험 운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이 상관정관이에요. 왜? 정관이 합격이지. 상관은 합격을 방해하는 요소가 월주 자체에 있다. 그런데 이 상관정관만으로 특목고 자사고에 불합격하느냐? 그것은 아니다. 올해 운을 봐야 돼. 그러니까 특목자사 일반고 중에는 일단 특목고보다는 자사고보다는 일반고가 이 학생에게는 유리하다. 왜 그럴까? 첫 번째 이유는 상관정관의 원국에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일반고가 유리한 게, 예를 들어서 올해가 이민년이지. 자, 이민년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개수일간에 인목이 상관이 또 되지. 원국에서 상관정관을 짜고 있는데, 그 다음에 올해 운에서 다시 상관정관을 다시 짜고 있다. 이건 뭐예요?
특목고나 자사고.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은 지금 이제 농어촌 지역에서 민사고라든가 외고를 갈라 해요. 민사고나 외고를 갈라 해요. 근데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보기에는 합격운이 50% 미만이다. 합격운이라는 게 있는데 50% 미만이다. 물론 성적을 봐야 되는데 성적은 상위권이에요. 최상위는 아니고. 그러니까 중학생들은 A 학점이냐 B 학점이냐 C 학점이냐 이걸로 보는 거예요. 중3에서 고등학교 갈 때. 올 A 정도 되면 뭐 무조건 민사고고 다 합격인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A와 B가 7대 3으로 섞여 있다. 이렇게 되면 외고는 민사고와 틀려서 합격 가능성이 70% 정도로 올라가요. 외고는. 왜 그럴까? 특목고는 50%, 외고는 70%까지 올라가. 일반고는 100%지 합격률이. 일반고는. 왜 그럴까? 이 민사고라든가 뭐 용인 그 부속이라든가 하나고 이런 데는 전국 광역 특목 자사고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력이 세요. 그런데 외고는 뭐 충남외고라든가 이 지역에도 외고가 있기 때문에 내 실력에 맞는 외고를 선택할 수가 있어. 그래서 특목고 같은 민사고 외고가 특목고지만 천양지차야.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보다 가려면 외고는 괜찮다. 요게 선택이에요. 외고 가는 건 이제 합격 확률이 70% 이상이기 때문에 확률이 높죠. 근데 이제 민사고라든가 하나고 용인부속은 떨어질 가능성이 너무 높다. 그리고 억지로 가봐야 특목고 공부 잘하는데 지금 농어촌에서 상위권이 여기 가서 못 견뎌요. 택도 없지. 왜?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갑진년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갑진년 난리 부를 수가 나지. 상관정관이 갑진, 상관정관이 세트로 와. 세트로. 고2 때. 이때 다시 일반고로 전학할 수 있느냐. 고2 때 이미 늦었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본다라든가 항마운이 이게 명약관화에 올해도 지금 상관정관운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또 상관정관운. 이러면 거기 가면 안 된다.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왜? 상관정관이 돼도 지금 상위권이 고등학교를 일반고로 가면 괜찮아. 일반고로 가면 괜찮아요. 일반고로 가면 왜 괜찮을까? 자, 이 사주는 정관격이에요. 정관격이에요. 모범생이지. 아주 괜찮아요. 네, 사주는 굉장히 끝내죠. 왜? 상관이 힘도 있지. 간목이라는 상관이 진토, 그 다음에 해수, 수생목을 받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 여기에서 상관 생재도 되고 상관 폐인까지 돼요. 끝내주죠. 상관 편재, 사주는 굉장히 좋은 사주인데 이런 경우는 뭐냐? 결혼을 일찍 하면 안 된다. 상관정관이 월에 있을 경우 연이나 월은 일찍 결혼하면은 이제 불행해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늦게 결혼하는 게 좋아. 결혼도. 그래서 일반고로 가든지 외고 실력에 맞게 입맛 맞춤형으로 갈 수 있어. 외고는. 그 다음에 일반고로 가라. 용의 꼬리가 되지 말고 뱀의 머리가 되라. 여기 가서 뱀의 머리가 되라. 그러면 합격운은 광역 특목자사고 50% 미만, 외고 70%, 일반고 100%. 그래서 외고를 간다라면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는 찬성을 하는데 그 외에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상담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해 합격운도 불안하지만은 중3 학생은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업운까지 봐줘야 돼. 항마운이 있는가 없는가를. 자, 이래서 이제 이 첫 번째 질문, 학생들의 고등학교 선택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학생의 합격운은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첫 번째 중3 학생의 문이과 적성하고요. 네. 장차 진로 직업 적성은 어떤 분야가 맞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이과 적성과 장차 진로 직업 적성.
뭐 합격은 고등학교 선택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할 수가 있지. 문과 이과냐 어떻게 판단하느냐. 오행으로도 판단하고 육친으로 판단하는데 문이과 적성을 판단하는 일단 방법. 자, 목화 기운이 강한가, 금수 기운이 강한가. 1차적인 단식 판단. 이 사주가 목화가 강한가, 금수가 강한가. 6대 4지. 목화가 60%, 금수가 40% 정도 되죠. 6대 4는 어디를 가도 상관이 없다. 6대 4, 7대 3은 안 돼. 7대 3은 안 되는데 6대 4 정도는 어디를 선택해도 충분히 된다. 왜? 이 금보다 여기 이제 간목이 목인데 진토 위에 해수, 수생목 굉장히 월주가 목의 기운이에요. 진토도 그래서 목화 기운이 60% 이상이기 때문에 고민을 할 때는 문과 쪽이 좋다. 더 중요한 것은 수학성. 수학을 좋아하느냐, 영어를 좋아하느냐. 이 학생은 다 잘하는데 상위권은 상위권인데 영어, 어학 쪽을 더 좋아한다. 어학 쪽을 더 좋아한다. 이게 4주 플러스 5주예요. 학생의 성적이 수학을 잘하느냐, 영어를 잘하느냐 굉장히 중요해. 어떻게 보면 4주보다 더 중요해. 4주. 수학, 과학을 좋아하느냐, 국어, 영어, 사회를 좋아하느냐 이게 학생 사주에는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4주를 마지막에 이제 참고만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5주라는 거야. 그러면 일단은 지금 문과, 이과라는 말은 없어졌어. 우리나라에 이제 인문계열, 자연계열, 사회계열, 어문계열, 의학계열, 계열로 이제 나뉘기 때문에 문이과라는 말은 지금 쓰질 않아요. 학교에서. 문과생, 이과생. 예, 계열을 따져야지. 자, 그래도 일단 이제 알기 쉽게 문과인가 이과인가 했을 때는 문과로 가는 게 더 유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문과로 가면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문과로 가면은 문과 중에 뭐 어떤 걸 가야 되느냐? 문과 중에도 여러 가지 인문, 사회 계열, 경영 계열, 미디어라든가 많은데, 예? 이럴 때는 직업을 고려해야 돼. 이 문이과에서 이제 계열 적성을 따질 때는 이 장차 뭐가 되면 좋은가? 이 직업을 먼저 따져봐야 돼. 이 학생이 무슨 직업이 좋은가? 자, 상관정관이 또 나와요. 직업 따졌을 때도 상관과 정관이 월주에 있으면 강한 거야. 굉장히 강한 거야. 그러면 상관 정관이 월주에 있으면 어떨까? 상관운이 올 때, 정관운이 올 때 직장 이직률이 매우 높다.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 그러면 일반 직장 생활은 불리하다. 이렇게 통배. 일반 직장 생활은. 그러니까 전문직 중에 문과의 전문직은 주로 이제 법조 계통이고 이과의 전문직은 주로 의학 계열이죠. 그러면 문과에서 가장 좋은 게 법조예요. 왜? 상관이 대단히 강해.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하나지만은 진토와 해수에 통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법조인 중에 뭐예요? 검사, 판사가 아니라 변호사. 상관이라는 건 변호사예요. 상관이라는 건 변호사. 변호사 중에서도 국제 변호사가 됩니다. 왜 국제 변호사가 좋냐? 자, 이렇게 월주의 상관정관은 보통 이제 남자를 대충 만나면 큰일 나요. 이 아래도 상관정관이 적용이 돼.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을 만나서 결혼해도 좋고 나중에. 그래서 일단은 이 법조계 그런 법학과, 행정학과 아니면 어문계열 가도 되지. 영문학과나 뭐 이런 쪽으로. 그래서 이제 이 직업을 잡았을 때 진로, 계열 적성이 나오는데 어문계열이 뭐 영문학과라든가 어문계열, 행정학 아니면 법학 나중에 로스쿨에 조금 유리한 거. 로스쿨에 조금 유리한 거. 그런데 이 로스쿨이라는 것은 특정 학과가 뭐 유불 리가 없어. 행정학과나 법학과 간다고 로스쿨에 유리한 게 아니에요. 예, 뭐 경제학과 나와도 갈 수 있고. 예.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서 문이과 중에서는 문과, 그 다음에 계열에서는 어문 계열 내지는 법학이라든가 행정 이런 계열. 예. 그 다음에 장차 외국에 유학 가면 좋아. 이 상관정관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이제 재테크 능력은 뛰어나죠. 상관편제, 정제까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법조인 쪽으로 가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외고를 가는 거는 찬성하는 거예요. 장차 국제 변호사라든가 외고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 경제 쪽으로도 맞지 않아요? 경제 쪽으로도 맞죠. 쟤는 경제를 의미해요. 관은 경영을 의미하지만 예를 들어 이게 평관, 편제, 평관, 정관이라고 하면 관은 이제 CEO, 예, 경영인데 쟤는 경제, 해무, 세계, 예, 여러 가지, 재테크. 예, 근데 이거는 주 포인트가 겉으로는 정관격인데 실제로는 이 사주는 상관격으로 봐야 돼요. 왜? 월지의 정관인데 왜 상관격으로 이걸 봐야 되느냐? 정관인데 파격이죠. 진의 원진을 짜고 있어. 진유금으로 가려면, 예, 진유금으로 가려면 했죠. 토정관이 진의 원진, 진유금 쪽으로 인성으로 빨려가려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게 상관이 하나 있지만은 월지의 정관보다 더 튼튼하다. 그러니까 격을 하나로 정관격이니까 공무원해라 이렇게 되면 안 맞아. 전혀 안 맞아. 정관격인데 이게 올바른 정관이냐? 어? 관이 하나 더, 예를 들어 여기 술토라든가 여기 토가 하나 더 있으면 정관격이 맞는데 이 사주는 겉으로는 정관격, 실질적으로는 상관격. 그 다음에 화대운이 오게 되면 또 편제격으로도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격에서 자유로워야 된다. 제1격 정관격, 제2격 상관격. 예. 자, 그 다음에 지금 중학생 사주에 대해서 질문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마치고 이번에는 고등학생 수시정시 모집. 예. 이거는 일단 어떤 식으로 이제 통변을 하는가 여기에 대한 강의인데 질문. 예, 두 번째 사주는 이제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이과 학생인데요. 네. 내신은 자사고에서 3, 4등급이고 수능은 1, 2등급인데 이 수시하고 정시 모집 지원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가장 좋을지. 예. 자. 9월 13일, 9월 중순부터 이제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했는데 개미년 올해 19살이지요. 양띠, 을축, 갑진, 무진 사주가 토가 많은데 월지의 축토는 수인성이다. 그러니까 축중개수가 투가 됐으니까 정인격이죠. 정인격 사주인데 편중돼 있다. 사주가 편중돼 있다. 그러면 원래 편중된 사수는 수시가 유리해요. 정시보다. 편중되면 굴곡이 크지요. 운의 굴곡이 커. 사주가 편중됐다는 것은 좋을 때 좋고 나쁠 때 아주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학생들은 편중되면 수시로 가면 좋아. 그런데 수시는 뭐예요? 내신. 일단 내신이 절대적이지. 수시 모집이라는 것은 내신 플러스 비교과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교과 전형은 내신이 90% 들어가고 학생부 종합정년도 60, 70%까지 내신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 학생은 3, 4등급이야. 물론 자사고 3, 4등급이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예. 이것도 완전히 공부 잘하는 지역에 수능이 1, 2등급이야. 이런 경우 그냥 사주만 보고 편중됐으니까 일단 수시다. 이건 단식 판단이고 편중됐지만 지금 내신과 수능 이걸 봐야 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수학 성적이 영어보다 중요해. 문과고 이과고. 왜? 수학은 표준 점수가 반영이 되지. 영어는 절대평가제야. 정시에서. 그러면 뭐야? 정시에서는 영어의 영향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수학의 영향력은 문이과가 매우 강하다. 표준 점수는 어려운 과목일수록 표준 점수가 높기 때문에. 예, 이 학생은 정시로 가야 돼. 수시는 안 돼. 정시로 가야 돼. 왜? 3, 4등급에서 지금 브라인드 전형이기 때문에 3, 4등급에서 지금 이 학생의 목표는 스카이대, 공대, 아니면 의대, 지방대 의대, 뭐 지방이나 서울이나 의대인데 지금 내신 3, 4등급이 아무리 자사고라 해도 내신 3, 4등급에서 스카이, 특히 이제 서울대, 공대 이런 쪽을 꿈꾸는데 의대라든가 안 되지요. 불가능해. 단 정시. 예. 일단 이제 수시 정시에서는 정시가 훨씬 유리하다. 왜? 수능은 1, 2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수능. 예.
그러니까 정시는 뭐야? 수능 하나 가지고 하는 거죠. 수능 하나 가지고 하는 거야. 일단 정시 모집으로 이렇게 세 개, 정시 3개, 수시 6개는 꿈도 꾸지 말아야 돼. 수시 6개는 다른 아이들은 내도 여기는 내면 안 된다. 신경이 분산되면 안 돼. 온리 지금 정시에만 올인해야 돼. 예를 들어서 뭐 논술 전형으로 연대를 내니 성대를 내니 이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와 같은 경우는 정시에 그냥 올인하는 게 훨씬 나아.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 일단 큰 전략에 정시는 꿈도 꾸지 말아라. 6군데 낸도 그거는 오히려 정시 합격률을 낮추는 결과이기 때문에 정시 모집에 올인해라. 이게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또 질문. 두 번째 고3 학생. 네, 두 번째. 서울대 연고대 공대 합격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반수나 재수를 하게 된다면 내년에 학업공과 합격 운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자, 스카이대 공대 중에서도 이제 컴퓨터공학과라든가, 이제 요게 수지요. 그러면 여기서는 절대적으로 화가 필요해. 당점지능으로 가는 게 70%예요. 그 다음에 용신을 찾아 전공으로 가는 게 30%인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컴퓨터공학과를 간다라는 건 뭐예요? 화용신을 찾아가는 드문 경우에 10명에 3명 정도가 이런 경우가 나와. 화가 절실히 필요한 경우가 컴퓨터 계통. 근데 컴퓨터 쪽보다도 빅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의대로 가면 좋아요. 의대로 가면 상당히 좋다. 의대로. 예. 왜냐하면 식상이 전혀 없죠. 화식상이 전혀 없어. 식상이 없는 경우는 뭐야? 식상생제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죠. 식상이 없다라는 것은 먹고 사는데 그냥 인성만 강하지. 인성과 재성. 예. 그래서 스카이대 공대나 의대, 지방대가 됐든 의대를 가려면 재수를 해라. 반수를 해라. 자, 1차적으로는 반수, 올해 합격을 해놓고 반수를 하는 게 좋고 스카이대 중에 나는 꼭 서울대를 가야 되겠다. 이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재수를 하는 게 좋다. 특히 이렇게 강남권 자사고라든가 이런 경우는 재수가 거의 필수예요. 거의 50%가 다 재수예요. 예, 강남 애들은. 예. 그럼 왜 재수를 해야 되냐? 올해 이민년하고 내년에 개면년에 합격 운을 봐야 돼. 자, 합격 운은 세운을 봐야 돼. 합격 운은 대운이고 뭐고 세운을 봐야 돼. 그 당의 세운, 월운이고 뭐고. 물론 원국의 관성이 강하면 좋은데 관성이 약하지. 원국에 관성이 없고 지장간에만 하나 들어있어. 그리고 관성이 매우 약해. 그러면 원판에서 간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도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간이 너무 약한. 네, 간이. 자, 지금 세운에서 올해 운은 어떠느냐? 자, 요거 인성운, 여기도 인성운이죠. 인성운은 괜찮아, 공부하는데 인성운 정인이 편인이 오더. 요걸 가지고 가야 돼. 지지에 인목과 내년에 묘목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을까? 예, 인목을 대입하는 거야. 인목을. 예, 인목을 연월일시. 그냥 무난해. 평범한 운이야.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냥 평범해. 올해. 그러면 이 학생이 지금 스카이 여기를 원했는데 좀 힘들다. 올해는 조금 힘들다. 이성적으로.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올해 가려면 성서한이나 중경외시, 중경외시. 예를 들어서 명문자사고에서 3등급 4등이면 중경외시는 일단 합격을 거의 보장하고 성서한 중에서 이제 지금 가능성이 있는데 재수를 해도 괜찮다. 왜? 묘목이 내년에 너무 좋다. 개면년에 묘목이. 왜? 일단은 일지와 묘진목, 시지와 묘진목, 그 다음에 연지까지도 전부 묘진목을 했다. 합격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청간도 무계합을 해야죠. 축월생인데 청간의 개수와 무토가 무계합화해가지고 용신을 만들어내. 지지도 3개가 합이 돼.
그러면 올해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야, 내년에. 그러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반수나 재수하면 스카이, 공대는 스카이대는 뭐 틀림없이 간다. 단 의대는, 자, 의대를 가면은 대학에 메이저 의대라든가 이 대학을 지워버려야 돼. 그냥 무간사주는 의대를 가면은 그냥 대한민국 의대를 가겠다, 이 전략을 세워야 돼. 대학도 스카이 가고 의대도 메이저 의대를 가겠다, 이 무간사주에 요 중에서 하나를 이제 선택하면 좋은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서울대 공대나 아니면 지방대 의대 정도를 목표로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고3이라든가 재수생, 반수생들의 입시 진로 컨설팅을 할 때는 이와 같은 방법을 하면 돼요. 이와 같은 방법.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성인, 성인, 맨 아래 사주 같은 경우는 정축년 20대 중반이지요. 신해월, 개미일, 을묘시. 요 사주가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뭐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임용고시라든가 로스쿨이라든가 이런 시험 이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 세 번째 사주에 대해서 질문. 세 번째 사주는 예. 20대 중반인 취업 준비생이에요. 예. 국공무원 시험에 도전하면 언제 합격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예. 명리 학문으로 봤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자, 맨 아래 사주의 합격 시기. 합격 시기가 어느 정도? 자, 올해 합격할 수 있을까? 올해 인년, 내년은 개묘년, 한 3년만, 후년 이제 갑진년, 요 3년 안에 합격 가능성이 있을까? 올해부터 봅니다. 올해 구급 공무원이요. 자, 보게 되면 이민년에 불리하진 않다. 왜?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해합목을 하면서 인묘합을 해야지요. 형충을 당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합을 하게 되면 합격 가능성은 70% 이상이다. 올해 보통 공무원 시험이 봄, 가을 두 번 있죠. 올해 9급 정도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그런데 올해 만에 하나 탈락하더라도 내년에 묘목이 오면 거의 90% 이상이다. 그러니까 이제 합격운을 컨설팅할 때 90% 정도는 거의 이제 합격한다고 봐야 돼. 왜 그러냐? 사주원국에 해묘미 삼합이 있죠. 귀한 사주야. 신유술방국이라든가 해묘미 삼합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응집력이 있고 식상이 대단히 강하죠. 아주 좋은 사주인데, 이 묘목이 와, 내년에 왕지가 와요. 요 묘목이 월지에 있는 거와 해수나 미토가 월지에 있는 것은 천양지차야. 이 묘목 왕지가 여기 있으면 굉장히 더 강한 거예요. 나경원 의원 같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묘목이 오면 해묘미 삼합이 완전히 굳건해지지.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합격이다라고 하면, 오히 24년보다 24년 같은 경우는 진의 원진이라든가 진축파라든가 진미형이라든가 다소 불리하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뭐 올해나 내년에 구급 공무원은 자신 있게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시험 준비하면 됩니다라고 자신 있게 상담을 해줘야 돼요. 이런 경우. 그러면 이게 이제 체면이 걸린다. 너는 합격한대다. 합격 가능성이 70%, 90%, 이런 경우는 실제로 합격을 해야 또. 실질적으로 합격을 한다. 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월지가 법제이기 때문에 한 번 한다면 하고 식상도 발달하고 사주가 굉장히 좋은 사주. 굉장히 좋은 사주. 다만 이제 이렇게 관성이 천간에 이제 무토가 하나 있으면 끝내주는데 무기압을 해가지고 정관이. 관이 지지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지지에 있으면서 요 관은 해묘미류가니까 목으로 빨려가죠. 관 역할을 못하지. 개미의 미토가 관 역할을 잘 못해. 이건 목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요게 관인데 요게 축토가 관인데 좀 약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9급인데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합격운을 물었을 경우에는 이와 같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담을 하면 돼. 또 마지막 질문. 학생 입시
공무원 시험, 임용고시, 로스쿨 시험 등 각종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합격운을 정확히 판단하는 방법을 네.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요거 이제 마지막인데, 자, 합격 운을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간과 정간하고. 이것이 이제 가장 확실하죠. 일간과 정간. 이게 뭐냐? 을목일간인데 경금운이 왔어. 을목일간이. 정관이 왔어. 정관과 일간이 합을 때가 가장 합격 확률이 높다. 물론 여기에서 쟁합이라든가 투합을 하면 이제 합격률이 떨어지지만 이와 같이 한 번만 합을 했을 경우에 가장 합격 확률이 높다. 두 번째, 관성이 고립됐을 경우, 고립됐는데 이게 해소되는 운에 합격을 한다. 사주에 관성이 있긴 있는데 이것이 약해, 고립돼 있어. 관성이 약한 관성이. 그런데 관성운이 대운이나 세운에서 왔어. 요럴 때 합격하는 거야. 관성운이 고립을 해소해 줄 때 합격을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관사주가 무관이 관성운이 왔을 때, 무관이 관성운이 오면 합격도 하고 애인도 생기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 무관, 권위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자, 관을 안 봐도 알 수 있는 거 네 번째, 관성 외에 알 수 있는 게 천합지야. 천간도 어떤 육친과 상관이 없어요. 관성이 아니더라도 합을 한다는 것은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아. 특히 지지의 삼합이나 지지의 방국을 짜면 방합이 아니에요. 방국이야. 삼합은 각기 다른 거. 그게 이제 삼합 합치는 거고, 방국은 신유술, 임묘진 같은 계절이 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방합이 아니다. 방국이다. 방국이 삼합보다 훨씬 세지. 2배 세지. 이렇게 될 때, 그 다음에 육합도 돼. 반합도 돼. 이런 경우는 합격운이 좋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원국의 간성. 원국의 재관이 튼튼해야 돼. 원국의 재관이 튼튼하면 굉장히 좋지. 원국의 재관이 튼튼하면서 이런 운이 오면 금상첨화지. 어떤 사람은 뭐 공부 대충 해도 합격하는데 어떤 사람은 9년, 10년에도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구수했지. 9년 동안에. 예? 사주에 관이 없으니까. 예. 그 다음에 뭐 여섯 번째는 불합격해놓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안 좋은 게 상관정관이에요. 상관정관 이게 제일 안 좋아. 이 중에서도 정관이 강하면 괜찮아. 이게 강하고 상관이 약하면 까딱 없어요. 상관 정관 운이 와도 원국에 정관이 강하면 까딱 없어. 그런데 정관이 약하고 상관이 강하면 난리 부를 수가 나. 상관, 이게 대등해도 좋아. 상관 정관이 대등해도 좋아. 예. 그래서 그냥 무조건 상관 정관 운이 나쁘다가 아니라 상관이 강하고 정관이 약한데 상관이 오면 이제 박살난다는 거지. 예. 상관정. 그 다음에 불합격 운이 형충. 일간이라든가 어떤 육친과 오행이 형충을 당할 때는 불리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형충을 당할 때는 불리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뭐 파해, 원진, 공망 이건 의미가 없다. 단 공망일날 시험을 본다. 공망. 내가 수능 시험 보는데 그게 공망이다. 내가 논술 시험 보는데 공망일이다. 이때는 주의해야 돼. 중요한 인생일 때는 공망이 작용을 한다. 공망일 재판 받을 때 내 공망일에는 절대 재판을 받지 마라. 상대 공망일에 재판을 받아야 된다. 요거는 이제 불합격 운을 이제 미리 감지해야 돼. 요건 합격운이. 그러니까 시험 합격은 학생 입시라든가 성인의 공무원, 공기업, 임용고시, 로스쿨 이 시험 합격운이 가장 쉬운 거예요. 이 시험 합격 운을 따지는 거. 물론 실력이 70%고 운은 30% 정도가 작용해야지. 요거를 알고 유리하게 작용하는 걸 미리 알면 시험 합격운을 누가 물었을 때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예. 자.
이제 질문을 했는데 이거 외에도 또 질문할 게 이제 있으면 또 질문을 받고 만약에 없으면 이제 요걸 마치는데 자 중3, 고3, 20대 중반의 성인의 시험까지 시험 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또 추가 질문이 있으면 또 아무거나 좋으니까 질문을 하시면 자 질문이 없으면 오늘 시험 합격운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